안녕하세요. 대전의 오정서입니다. 영상으로 킹송 18S에 대해서 약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남기려고 촬영 중입니다. 어디부터 얘기할까, 차트를 좀 정리할까 하다가 그냥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서스 휠은 현재 서스 휠이 나오게 돼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서스 휠이냐, 서스 휠이지 않느냐. 서스라고 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샥업 혹은 뭐 쇼바, 서스, 에어샥, 서스펜션 뭐 거의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발음하기가 가장 편한 게 서스펜션, 펜션 뺀 서스 해서 자꾸 서스 하는데, 사실 서스는 스테인리스를 부를 때, 그 재질을 부를 때 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편의상 뭐 서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 있는 휠로 따지게 되면 3사가 모두 하나씩 출시를 했는데, 가데이 쪽에도 있고 인모션 그리고 킹송도 나왔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조금 보유하고 계신 게 V11 인모션의 V11일 테고, 그 다음에 가데이류도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데이 쪽에서 나온 거는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약간 번외로 얘기하고요.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V11과 킹송의 18S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V11을 보고 그리고 지금 18S도 봤는데, 특징이 서스가 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특징 차이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모션 V10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던 게 V11이고,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나왔죠. 뒤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이는 색상은 금색 그 부분이 약간 자전거나 바이크 쪽 혹은 자동차 방식처럼 조금 독특하게 만들었죠. 디자인을 그렇게 추구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모험적이었지만 잘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18S는 분해할 때 볼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두 가지를 저는 어느 게 더 낫다 혹은 더 좋지 않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휠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성능 면에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나누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으로 뭐 고바위 토크가 조금 더 좋다라든지 아니면 고속이 좋다, 뭐 이런 약간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나는 이 휠이 좋다, 저 휠이 좋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도 막상 본인이 타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지,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다는 게 그게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어서 몸무게도 그렇고 많은 변수가 많습니다. 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디자인적인 면에서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휠을 고르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은 이미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휠에 대한 성능, 자체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모로 비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멋있어 하는 휠, 난 이 휠이 멋있는데 하는 걸 선택하시면 큰 후회는 없이 다들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V11도 이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킹송에 이번에 나온 18S도 독특하지만 이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휠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 하면 결론은 내가 봤을 때 이쁜 거, 그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한 휠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모델 다 사용자 입장에 따라서 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적인 호불호로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18S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도 약간 독특한 방식인데요. 보통 이렇게 V10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가 가운데에 있는 방식이고, 그리고 가데이류도 거의 이런 식으로 가운데서 꺼내거나 뭐 제끼거나 뭐 이런 식 방식인데, 킹송은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16X 때는 이렇게 X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되어 있었는데 16S도 그렇죠. 근데 요거는 평행을 유지하되 뭐라고 해야 되지, 저기 가데이 애들하고 비슷하게 만들긴 했는데
동시에 이 캐리어가 휠을 들 때 사용하는 용도로도 같이 쓰이기 때문에 약간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 휠을 이렇게 잡고 드는데 얘는 캐리어를 뽑아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약간 진짜로 우리가 여행용 캐리어처럼 그런 방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또 이걸 나눌 때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냐로 놓고 볼 때 요거는 사용자 유저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공회전 방지가, 기존의 킹송류는 공회전 방지 방식이 센서 방식이었어요. 바퀴가 이렇게 정확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휠을 들었을 때 이렇게 들게 되면 띠 하면서 얘가 들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공회전이 되지 않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들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들게 되면 바퀴가 돌아버리고, 요 버튼 가운데 이 킹송이라고 적힌 거를 누른 채로 캐리어를 한 칸, 방금 딸깍 소리 들으신 것처럼 한 칸만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공회전 방지 기능이 돼요. 그때는 이 버튼을 놓으셔도 공회전 방지가 됩니다. 그러면 랜턴은 다 들어와 있게 되고 바퀴 회전만 하지 않는, 자이로만 잡지 않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캐리어는 이렇게 끝까지 뽑아낼 수 있고요. 끝까지 뽑게 되면 처음에 1단으로 내렸을 때는 공회전 방지, 그리고 마찬가지 버튼을 누른 채로 끝까지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자이로가 잡혀서 끌바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랜턴에 대해서 라이트 쪽으로 얘기를 하면 라이트는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눈뽕갓이 무조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밝습니다. 조사 각도가 정면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강, 중, 약 이렇게 쓸 수 있긴 하지만 저는 라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강한 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조사 각도만, 눈뽕만 조금 커버한다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고 랜턴이 아주 밝기 때문에 라이더의 그 시야도 확보할 수 있고, 대신에 눈뽕감만 설치하면 상대방도, 마주오는 사람도 좀 불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눈뽕갓은 면이 그렇게 독특하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눈뽕갓을 만드시는 데는 뭐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재료로든 만드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이 오돌도돌한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전부 다가 패드예요. 그래서 다 스펀지고 양면 테이프로 접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뜯으면 뜯겨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제가 케이스 이쪽은, 잠시만요. 자,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지금 떼낸 건데 클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이 그렇게 어렵진 않게 되어 있고, 만약에 블루투스 음악을 듣고 싶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빈 공간에 스피커를 매립하는 방식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블루투스를 작업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블루투스 말고 다른 쪽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머드가드는 고무 재질이고 16X 때처럼 쉽게 찢어지는 이슈는 발견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유연하게 만들었고, 아까 봤던 이 케이스만 뜯어내면 볼트가 하나, 둘, 이쪽 반대에도 하나 더, 이렇게 총 3개가 물고 있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제가 스탠드를 만든다면 이거를 제거하고 여기에 물리는 스탠드를 만들 것 같은데, 요거를 탈부착하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분해하는 동영상은 킹송 본사에서 제가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드라이버를 여기다 꽂아갖고 제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가장 특징이 있는 쇼버입니다. 요거가 처음에 바람 넣는 게 조금 애매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지금은 이렇게, 만약에 에어 주입구를, 지금 보고 계신 요게 에어 주입구인데 뭐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 빨간 거,
에어캡을 빼고 하면은 우리가 바람 넣는 거랑 똑같은 방식의 노즐이 있고요. 그리고 킹송에서 보내준 이 노즐을 꽂아서 돌려서 바람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아무 간섭 없이 꽂았지만 휠을 처음에 받으셨을 때 이게 이 본체 자체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섭이 생겨서 이 노즐 주입구 캡을 여기다 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요거는 받아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거 노즐 넣는 방법은 제가 동영상을 조금 더 한 번 더 촬영을 할 건데, 휠 전원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탑승자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탑승자가 이 휠 자체 엉덩이를 얹어가지고 내려 앉습니다. 그러면 휠이 에어가 빠진 상태니까, 처음엔 에어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빠진 상태니까 지금 보시는 레버는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여기 의자 앉듯이 앉아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앉아서 이 노즐을 쉽게 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노즐을 끼고 펌프질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 무게가 무거우면 천천히 쇼바가 이렇게 천천히 펴질 거고, 몸무게가 가벼우면 빨리 펴질 겁니다. 그때 더 이상 만약에 이 노즐이 껴져 있으면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간섭이 생기잖아요. 이 간섭이 더 이상 여기에서 멈춰야만 이 노즐을 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상황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이 에어 노즐을 빼고 다시 노즐 캡을 막고 그 다음에 라이딩을 한번 해보셔서 자신이 편한 에어 느낌 샥업이 잘 진행된다, 느낌이 좀 다르다 하는 쪽을 계속 공기압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타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몸무게, 원래 재원상으로 적혀 있는 공기압을 몇을 넣어야 된다 라는 거는 킹송에서 제시해 주는 값이지 자신에게 맞는 값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탈 것들은 내가 편리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편리한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 중에 하나는 이 샥업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만큼 넣고, 그거는 자기 몸무게에 맞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올라가야 돼요. 내 몸무게에 맞게끔 일단 최대한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금씩 에어를 뺀다, 그런 방식으로 내가 조금 스무스한 승차감을 찾게 되면 그 상황에서 멈추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로 놓게 되면 샥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방식이 되고요. 제가 잠깐 16X도 타봤는데 16X하고 비슷한 주행감으로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인모션 제품류를 탔다면 인모션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는 이 빨간색이 돌아가는 방식인데 딱딱 하면서 돌아가죠. 여기에 보시면 슬로우, 패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패스트로 놓게 되면 반응이 빠릅니다. 이 쇼바가 주저앉자마자 바로 펴지는 방식이고, 슬로우는 들어갔다가 천천히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것 또한 에어를 처음에 저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까 그렇게 한번 주행을 하고 왔는데, 올라가서 에어를 다 집어넣고 맥스로 간섭이 안 생기는 상태를 맥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노즐을 뺄 때 노즐이 빠지는 그 위치까지만 집어넣는 걸 맥스고, 맥스로 놨을 때 이 슬로우와 패스트를 조정해 가면서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겪어 보신 다음에 두 개 다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바람을 빼고, 바람을 뺄 때는 칙 하고 빼는 게 아니고 매우 짧게 칙칙 이 정도로만 빼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단위로 빼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패스트하고 슬로우를 극단적으로 겪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차이점을 찾아내신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슬로우가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제품은 새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스펀지가 원래 처음부터 다 붙여져서 나오는데, 이유는 발판 사포가 다 붙여 있는 상태에서 휠을 딱 접으면 이쪽 면과 맞닿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 사포 때문에 이 벽면에 기스가 다 날 겁니다.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펀지를 붙여 놨는데, 요거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아마도 보기 싫으실 테니까 어떤 식으로든 조금 이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쪽에다가 블락을 하나 덧붙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발판은 킹송은 역시 발판은 굉장히 특이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스프링 방식이에요. 요란하지도 않고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누구나 재작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재질은 좋은데 아쉽게도 우는 울어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대한 제품에 맞게끔 세팅하시려면 이 발판에 있는 사포는 다이소나 아니면 뭐 어디든 그 테이프 방식의 사포가 있어요. 그거를 사다가 붙이시는 방식을 한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쓰려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볼트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 볼트가 있다는 얘기는 확장 발판을 만들기 좀 쉽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신체 조건이 덩치가 크거나 한 타입은 아니어서 사실 저는 아까 휠을 타봤는데 제 조건이 일반적인 체중과 신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보통 평균 신장과 몸무게에 있으신 분들은 다른 유저분들의 비슷한 수준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발판도 저는 발도 작아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의 발판이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지만 발판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누군가가 이 볼트가 있으면 만들기 쉽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확장 발판은 쉽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디가 기억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분들께 의뢰를 하신다면 충분히 확장 발판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쇠 프레임도 그렇고 뭐 무게도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고요. 이미 휠이 고사양화 돼가면서 20km 넘긴 지는 한참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저는 ACM 탈 때 10km대 휠을 타다가 V10으로 넘어왔을 때 20km가 넘는 휠을 들었을 때 팔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익숙해지게 되고 인간이라는 게 다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이 휠도 V10F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더 무겁다 정도 느낌이고요. 여기에서 또 2, 3kg가 더 늘어난다면 역시나 힘들다 하지만 또 들만해질 거고 계속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팔이 아프긴 하지만 뭐 못 드는 무게는 아니고요. 30kg가 넘어간다면 아마 못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18S 같은 경우에는 뭐 애지간한 성인 남성이라면 뭐 들고 옮기고 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에 혹시나 대리운전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 발판을 손가락으로 밑에 넣어서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실 건데 넣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내리고 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공회전 반지를 한 칸 빼놓고 하면 공회전도 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하시는 분들이 이 휠을 선택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대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리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풀타임으로 하루에 거의 12시간 가까이 나는 엄청나게 많이 주행을 한다 하는 정도, 지금 현재 니콜라 수준의 니콜라나 16X, 18XL 정도 수준의 배터리를 거의 다 소진시킨다 라는 수준이 아니고 만약에 V10F 정도 수준으로 주행을 하신다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주행 거리는 충분히 나오고 원잡이 아니고 투잡의 경우라면 저는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배터리면 평균 신장과 평균 몸무게의 유저분이라면 뭐 4, 50km 주행거리는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면 사실 말이 4, 50km 주행거리지 그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 보니까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데는 괜찮다 싶습니다. 다만 모든 휠이 그렇듯이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너무 터프하게
막 고속 주행을 한다거나 뭐 급격하게 가속과 급정거 이걸 반복하지 않고 적당하게 뭐 내 안전도 챙기면서 좀 안전하게 서스도 느끼면서 타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고, 뭐 디자인이 좀 독특하게 자신과 좀 어울린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조금 다르다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혹은 제가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은 뭐 유튜브가 됐건 카페가 됐건 블로그가 됐건 정보 수정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걸 참고해서 다음에 또 내용 올릴 일 있으면 그것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8S 봤을 때 제 전반적인 느낌은 괜찮았어요. 어차피 휠이 고가로 넘어간 지는 한참 됐고, 뭐 거기서 10만원 20만원 차이 난다고 해봤자 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고,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후회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킹송 18S에 대한 느낌과 그냥 제 의견을 남겨봤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휠을 만나게 되면 영상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